신이 주신 영감을 철학적으로 전달하는 신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지난 25년간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서 경기도 큰 도시 13개 도시에서 세계적인 리더십 과정인 카네기 최고 경영자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CEO를 12,000명 대상으로 수료를 시켰고 그들 앞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터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한번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요 반갑게 인사도 좀 나누시면서 좀 앞뒤로 혼자 계신 분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제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창업을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업, 사업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뒤에 계신 선생님하고 말씀 좀 나눠보시고 창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예, 우리 두 분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고 앞에 선생님하고 말씀해 주시고 예, 우리 맨 앞에 선생님 말씀 좀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뒤에 선생님하고 말씀해 주시고 세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예,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하셨나요? 한 분만 말씀하셨나요? 그럼 조금 시간 더 드릴까요? 예, 그럼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사장님 뒤에 같이 좀 말씀 나눠보시고 뒤에 분하고 같이 말씀하시고. 예,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뭐 세 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이 말씀을 옆에 분 선생님한테 딱 듣고서 정말 이건 좋은 말씀하셨다 하면 그분 옆구리 딱 찔러주시고 옆에 계신 예, 옆구리 찔리신 분 손 들어주시고 손 들어주시고 손 들어주시고 왜 찔리고 또 왜 안 계십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 네 분이 좀 옆구리 찔리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는 게 대단하시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찢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평생 직장이라고. 근데 저도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60에 나를 자신감을 가지고 꼭 이게 어떤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키워내는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창업은 곧 평생 직장이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나를 잘 대변해 주시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말씀했는데 너무 거창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두 분 중에서는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창업을 준비하고 하는데 남의 얘기도 이제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엄청 야, 그 한 분이라도 이야기 들어서 오늘 정말 수업 잘 됐죠. 감사합니다. 예, 끊임없이 창업은 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 두 분 선생님 중에서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목적이 뭐냐면 제가 저는 나 자아실현이다 막 그런 호환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 친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얘기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서 네. 자, 우리 옆에 선생님 서로요. 너무 훌륭하시다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오늘 정말 운명을 바꾸는 날이 돼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생각이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질문 던집니다. 창업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옆에 선생님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한테 얘기하듯이 막 하면 된다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자, 우리 창업 왜 하려고 하십니까?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또요. 예,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또요. 자아실현 예,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또요. 예, 돈 버시려고요. 또요. 이런 것들이 창업을 해야 될 목적이라면 오늘 끊어버리시고 오늘 이 순간으로 단연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자, 창업 왜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을 왜 하려고 하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누가 됐든 간에 그게 고객이든 거래처든 간에 그 고객이나 거래처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을 나를 위해서 하느냐 고객이나 거래처를 위해서 하느냐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처음에 스타트는 똑같이 출발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보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요 재밌는 질문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 업종이 갑자기 이 지구상에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한답니다.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그 업종, 그 업종이 갑자기 이 지구상에 동시에 싹 없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아니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떤 이 사회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거냐? 내가 아니라 야, 실업자가 생기고 또요 많은 불편함이 발생될 겁니다. 그 어떤 업종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안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래에 한번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습니까? 요소수요. 들어보셨나요? 화물차에 넣는 요소수라는 이 작은 전체 움직이는 데는 아무것도 아닌 퍼센트도 아니고 0.몇 %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공급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 물류 현상이 물류가 정지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그 몇 가지를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일본이. 그럴 때 우리 반도체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 희충될 뻔했습니다. 그 공정 따지면 정말 작은 공정인데 그 공정 하나 빠짐으로써 그 거대한 반도체 회사가 휘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하는 그 어떤 것이 그게 식당이 됐든 미용실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업체에 싹 없어지는 순간부터요. 세상은 불평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을 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치 중심을 창업도 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을 번다고 벌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래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이덴티티 문제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고객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결핍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요.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봅니다. 기왕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 가치를 중심으로 정말 멋진 성공을 만들어 가는 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 과정을 쫙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한 뒤에 몇 년 뒤에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선생님 과정을 쫙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망할 가능성입니까 아닙니까? 망할 가능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절대 돈 보고 사업하지 마시라고. 돈 보고 사업하시면 양념 뺍니다 자꾸. 뭐 반찬 하나 줄입니다. 조금 남기라도 나중에 폭망한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는 손님들은 어떻게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공한 사장님들이 그렇게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기왕 하는 것들은요.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제발 쪼잔하게 사업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죠. 요거 하나만 바꿔도요. 아이덴티티 요거 하나만 바꿔도요. 엄청난 이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 이런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어떻게 창업을 해야지만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요. 의미 있는 숫자를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이 숫자가 대해서 혹시 의미를 아시는 분? 책 보지 마시고 매뉴얼 보지 마. 다 덮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덮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매뉴얼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혹시 혹시 지금 틀려도 말해도 돼요? 예, 그럼요. 한명대 29명이 있고 29명 되는 300명이 있다. 할렐루야. 옆에 선생님한테 좀 된다. 한 말씀 해주시. 여기 있다고 한 말씀 해주시고. 자, 이 숫자가요. 유명한 숫자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법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1, 29, 300. 자, 어떤요? 대형 사고 한번 막 터졌을 때는 반드시 전두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300번 이상 전두 현상이 이미 시그널을 우리한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그널이 이 300번이 미세하게 시그널 전두 현상이 딱 있다가 또 약간 더 강도가 깊은 29번의 전두 현상이 일어나고 쾅 대형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화산이 일어날 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화산이 빵 터질 때는 이미 전두 현상이 300번이 미세하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까지 좀 강한 또 땅이 흔들리다가 쾅 터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순간적으로 팡 터지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어떤 화두가 될까요? 세상에는요. 요때 감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세하게 우리한테 전두 현상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시그널이 왔을 때 요때 알아차립니다. 이 문제는 호미로도 막을 수 있다. 근데 조금 둔감해가지고 이때 지나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가래로 막아야 돼. 근데 이때 터지는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포크레인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민감성이 있어요. 민감하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몇 분이 한번 딱 찔러보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둔감한 거. 딱지 이 정도. 정말 사업은요, 그냥 언제 어떻게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이키의 경쟁업체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디다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디다스가 아니라 그 IT 기업들, 즉 신발을 많이 뛰고 운동 신고 뭐 운동하고 막 이래야지만이 신발이 빨리 따라서 팔리는데요. 맨날 앉아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요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경영을 하고 창업을 한 뒤에 경쟁 업체는요 동종 업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도 못한 것이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는 콜택시 시스템이에요. 그때 우리 안산도 뭐 여러 가지 콜택시에서 뭐 어디 전화하면 안산콜 하면 전화가 연결돼서 택시가 왔는데요. 그 콜택시 경쟁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카카오였잖아요. 요즘 카카오 아니면 택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카카오가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원튼 원치 않게 이제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민감하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느껴야 된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반응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는 답이 세 가지에 있다고 봅니다. 찰찰찰 시작. 찰찰찰. 다시 한번 시작. 찰찰찰. 안 보고요. 찰찰찰. 옆에 대표님한테 어쩜 그렇게 똑똑하냐, 똑똑해서 사업 성공할 거라고 한 말씀 해주시고. 정말 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찰찰찰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관찰. 관찰. 자, 볼 관자하고 볼 견자하고 비슷합니다. 볼 견자하고 볼 간자하고 차이는 볼 견자 쓰잖아요. 그리고 간자, 볼 간자 이거하고 차이는 견이라는 뜻은요 육안으로만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찰은 어떻게 됩니까? 심한으로 느끼는 겁니다. 심한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플러스 심한으로까지 느끼는 것이 관찰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창업하시면요, 일요일날 뭐 하셔야 됩니까? 쉬는 날. 돌아다녀야 돼요. 정말 세상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했을 때 가장 많이 가야 될 곳은 저는 이 근처에서 두 군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알까요? 예, 저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또 저기 잠실에 있는 코엑스. 거기에 보면 다양한 박람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근데 가서 세상 돌아가는 깊게 관찰해 보면요, 앞으로 미래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 업종이 사회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다가 쭉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많은 데서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시고, 이 관찰이라는 것은요, 거의 이런 상태로 보는 것과 위에서 내려보면 다 전혀 다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습니다. 늘 승용차로만 가다가요, 한 번은 관광버스 타고 앉아있습니다. 평창. 승용차로 가면서 옆에 봤던 풍경하고요, 관광차에서 조금 높이서 보는 풍경 전혀 다른 곳입니다. 같은 곳을 가봐요. 그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찰은 머물러서 봐야 해요. 머물러서.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럼 그 속에서 다양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면 식당에서도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음식들이 잘 팔린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 음식 계속 잡고서 고집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한 번 망하면 우리 대한민국 구조상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빨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사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돈 갖고 100% 합니까? 빚으로 하잖아요. 빚으로.
그 빚 감당이 안 되면 결국은 인생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우리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창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요, 끊임없이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무슨 차요? 성찰은 뭡니까? 스스로 예,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요. 근데 우리는 뭐가 힘들면 다 누구 탓합니까? 예, 정부 탓하고 뭐 탓 네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은요, 내가 그런 것을 민감하게 관찰하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찰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이분은 늘 건강하고요. 그런 답을 빨리 찾고요. 또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고, 회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답을 바깥에서 찾으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 그 답은 주지 않습니다. 세상 늘 성찰하는 우리 대표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옆에 선생님한테요, 제발 네 자신을 바라보라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통찰입니다. 통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꿰뚫어 보는 겁니다. 미래 고객이 어떤 고객이 올지, 미래 시장은 어떤 시장이 만들어질지 꿰뚫어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꿰뚫어 보는 분들은 그걸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 왔을 때 당당히 치고 더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잘 팔린 제품도요, 계속 잘 팔리지 않고요. 지금 잘 되는 사업도요, 계속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태어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는 하얀 목소리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요, 늘 현재 거에만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통찰력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미래 시장이 어떻게, 미래 고객이 무엇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늘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그 시장에 왔을 때 거기에 다시 주도적인 멋진 경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나 내가 팔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시고 믿고요, 거기다 모든 것을 올인하는 순간부터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속 성장을 위한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뭘 관찰해야 될 것인지, 뭐 고객을 관찰해 보시면요. 자, 지금 이 시대의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감성에서 이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감성은 뭡니까? 옛날에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생각했습니까? 자동차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자,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요, 감성의 시대는요, 내 친구, 내 옆에 누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사람을 먼저 내 인맥이 속에서 뭔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으로 바뀌었다는 건 어떤 의미요? 예, 어디에서 싸게 팔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던진 화두는, 앞으로 내 주변에 인맥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우리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지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요, 주변에 인맥이 많다고 해서 그 도움이 줄 거라고 착각하고 그걸 벌리는 순간부터 망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감성에서 이성의 시대, 바뀌는 시대는 내 인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는 그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절대 주변 사람들과 같이 팔아주질 않는다, 사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에서 어디에서 살 거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예민하게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시에서 실속으로 바뀌는 시대예요. 제가 CEO 과정을 하면서 늘 사장님들 상대로 전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우리 안산에서요, 세월호 터지기 이전에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기수 회장을 딱 하려면요, 이제 이렇게 그 기수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회장을 한 번 하려면 차 트렁크에 뭐가 실려져 있어야 됩니까? 30년산 발렌 타임. 그게 실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단체 회식 딱 할 때 어떻습니까? 그걸 딱 갖고 와서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산 발렌타인 갖고 폭탄줄 돌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회장님 훌륭하다 박수 쳐주고. 이런 시대,
바로 과시 시대에는 소비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무리 CEO를 만나도요, 항상 소맥을 마시죠. 양주 타서 폭탄 좀 먹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근래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한테 던진 하드는 이것이요. 점점 소비는 이축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업하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 없이 무조건 뛰어들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감정이라는 건 묘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누구는 나는 절대 안 죽을 거다는 그 착각 속에서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다 망해도 누구는요? 근데 나도 망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고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건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또 시장도 들여다보면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과거에 이자가 2%대였습니다. 2%대.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5%대면은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뭐 사업을 하면요, 사업에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 인건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인건비가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 사회가 지금 뭐 정치도 이 꼴이고 뭐 해서 불투명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탄핵 뭐 이거 저 뭐지 대통령 이거 뭐지 개혁 탄핵 뭐 이런 게 오면서 소비가 갑자기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매출이 언더박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불안하면요 돈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진짜 어려운 현실이요. 이런 걸 충분히 관찰하고 창업도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창업하는 데 힘든 요인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모든 상권이 어디로 넘어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세상은요 싸게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한 그 대가를 치르고 소비도 이루어져야지 모두 건강의 생태계가 건강의 성장에 갈 수가 있다는데 맨날 조금 싸다고 온라인으로 다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 시마에도요 빈 가게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옛날 다 로드샵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 온라인에서 다 판매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가가 다 죽어버립니다. 상가가 죽으니까 건물주가 죽고요. 건물주가 죽으면 또 다른 것도 죽고 이래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느 도시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상가들을 많이 짓는다. 외국의 자영업자 수는요 한 15%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가 27%.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걸 하는 순간부터 모릅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에 막지 싸워서 살아남는 상황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정말 저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앞으로 내 주변에 모든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이제 온라인으로 시키지 말자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부터도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 우리 모두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정말 같이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같이 운동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의식을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또 이제 시에다 대고 상가 좀 제발 좀 허가 내주지 말으라. 누군가는 망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늘 제공하는 겁니다. 시민 누군가는 거기서 망해서 가정이 파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시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힘을 연대해서 해야지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이 또 시의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누군가 한두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하면 분양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최소한 두세 번은 망해서 나가야 그때부터 겨우 이제 상권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요 너의 문제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연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했을 때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미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이제 옆에 선생님한테요. 선생님 본청만 살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관찰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창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도 성장을 위한 성찰의 중요성. 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요 현실을 어떻게 하시라고? 직시하셔야 돼요. 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누구 탓이요? 대통령만 탓하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이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요 절대 거기 가서 아무리 대화하고 해봐야 내 시간만 소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에 직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역량으로 개발해 나가셔야 돼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현실 직시한다면요. 세 번째는 그 문제 해결을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해줍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창업해서 사장님 되면요, 우리 가게 관련된 모든 문제 내가 이제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군 대신해 주길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직시하고 주체되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 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성찰력이라면요. 마지막에 대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대안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쫙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하시라고? 대안을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지도 못한 내가 이 꿈만 가지고 막 만리장성 지었다 부서 해버리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절대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실을 직시하고요. 그리고 모든 경영의 대표자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근데 세상에 답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은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이것을 감정이 딱 앞서는 순간 답이 안 보입니다. 냉철하게 그때는요, 다양한 가능한 해결책 쭉 한번 정리해보고요. 정리할 때는 반드시 글로 정리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비중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대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극복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실천하시라.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찾았더라도 또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나하나 또 해결하고 극복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은 창업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선생님한테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한 말씀 해주시고, 반드시 성공하시라. 오늘 했던 거요, 이거 정말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지수 성장을 위한 통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요, 우리 고객이나 미래 우리 거래처가 누구인지에 대한 타겟을 분명하게 통찰력을 보고 꿰뚫어 보셔야 돼요. 정말 이 다양한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김치찌개를 가게를 오픈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점심을 맛있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아이덴티티라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절대 만족시키고 모든 거래처를 다 하지 마시고요. 내 주 고객이 누군지, 내 주 거래처가 누구신지,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통찰력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네. 세 번째는 그래서 이분들이 채원 어떤 결핍이 있는지,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제품이나 업종을 선택하시라고. 그럼 100%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업종을 선택해서
창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변수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원을 데리고 함께 하느냐는 엄청난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능한 직원은요, 월급보다 3배, 4배, 5배, 10배를 회사에 이익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무능한 직원을 하고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을 줘도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기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제 없는 돈에서 월급 주고 하면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은 자기 인건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많은 결핍을 채워주길 원하신다면요, 직원들을 많이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는 우리의 사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정말 신중하고 잘 뽑으셔야 돼요. 잘못 뽑는 순간 그분이 내 다리를 잡고 늪에 빠지기 시작해요. 자, 유능한 사람이 어떤지 한번 관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선생님 보시고. 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투자한 거에 의해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벌 관상입니까, 아닙니까? 왜 선뜻 결정을 못 하시죠? 옆에 계신 선생님이 창업하면 반드시 대박 터뜨릴 거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늘요, 통찰력 가지고 우리 시스템이요, 이 시스템을 끊임없이 더 개선해 나가자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요, 지금 경쟁력이 미래 경쟁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다 통찰력을 통해서 이런 대안들 찾고 실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냉철하게 이제 우리 현재 상황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반드시 무엇이가 생기면은 늘 성은 뭡니까?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잖아요. 작은 시작에서, 모든 씨앗의 작은 씨앗에서 거스싸게 트어온 하나의 줄기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큰 나무가 생기면서 다시 씨앗을 맺는 그런 단계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시기가 정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머무를 주자입니다.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 정체되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걸쳐 떨어져 나고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점점 어려워지고요. 또 잘 근무하던 직원들도 빠져나갑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무리는 공. 이렇게 해서 창업의 시스템도 이런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평균 수명이 혹시 몇 년인지 아십니까? 네? 예, 3년. 근데 상공회의소에서 92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92년도에 8.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꿈을 안고요, 창업을 하는 이 프로세스로 돌다 보니까 결국 8년 9개월 안에 거의 다 망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은 많이 짧아져서 지금 3년 정도로 짧아졌다는 겁니다. 3년 안에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 털털이만 됩니까? 예, 우리는요, 망할 때 항상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과 돈을 빌리고 해서 옆에 사는 것이 망하게 만듭니다. 옆에 대표님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안 돼요. 하여간 망할 땐 주변 사람들이 다 온 가족까지 다 힘들게 만듭니다. 다 신용불량자로 만듭니다. 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기업에 저는 비유를 한다면요, 기업은 곧 자전거를 좀 비유합니다. 자전차. 이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 그대로 쓰러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일지언정 페달을 안 밟으면 쓰러지더라고요. 자, 우리 창업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우리 업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사업은 이익을 창출해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모양새 좋아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성장하는 시기를 언제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이 언제입니까? 하여간 문 닫으면 그때는 쫄딱 많은 겁니다. 문 닫을 때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목표를 정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10억, 100억, 뭐 50억 그 벌 때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가끔은 그냥 빼치고 놓으셔야 됩니다. 아 정말입니다. 스트레스를 이 사업은요 계속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명합니다. 그래서 사업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단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끌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즐기면서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 그래서 나는 몇 살까지 얼마를 벌겠다라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대표님에게요. 몇 살까지 얼마를 벌고 은퇴할 것인지 좀 말씀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수연이가 일할 때까지 지라기가 일할 때까지 난 그게 답이야. 제가 그 쉬는 시간 없이 좀 가서 빨리 끝내드릴게. 그게 낫죠? 굳이 뭐 저 3시, 4시 50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빨리 말씀 나누십시오. 자, 몇 살까지 얼마를 벌고 은퇴하겠다는 거. 예,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십시오. 곧 사장님 되실 분입니다. 우리 선생님 같이 말씀 나누셔야 돼요. 말씀들 다 나누셨나요? 자,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유도하면 하시던 말씀 중단하신 저를 쳐다봐달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눠보시니까요. 우리 김지윤 선생님은 몇 살까지 얼마를 보시고 은퇴하시겠습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서 예, 얼마? 70세까지. 그래도 보통 은퇴할 때 한 65세에 은퇴하면 15억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예,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 선생님. 시작부터 10년. 예. 아, 나이는 죽어도 안 밝히겠다. 예, 그래서 얼마? 저도 10억? 뭐 대단하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반드시 될 거라. 예, 우리 선생님. 오늘 한번 잡는 겁니다. 예, 몇 살까지? 일을 안 하면은 아, 일 안 하고도 즐기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지 많습니다. 100억 있으면은 70까지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모으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돈이 나오는 수단을 좀 60살까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런 것도 내가 꼭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선생님. 저는 이제 70년에 9년 넘었거든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80까지는 일해보고 싶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뭐 신체적 건강의 나이는 엄청나게 젊어졌습니다. 누가 이 여론을 70 다 됐다고 보겠어요. 나 50대인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 그냥 그건 이제 풀이로 가야 나는 그냥 예 좋습니다. 예. 67세까지만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70살까지 10억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예, 선생님. 저는 65세까지 일하고 20억. 이야, 예, 좋습니다. 이걸 젊은 선생님. 60세까지 200억. 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옆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한 말씀 해주시고 절대 돈을 안 빌려줄 안 빌려달라고 할 거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꿈을 꾸고요. 그 나이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못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안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 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 나이 22살이었습니다. 근데 안산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요. 집사람을 사귀었는데 21살에서 19살 먹은 처녀를 사귀었는데요.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처갓집에서 그래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는 선배님이 여기 한 분 계셔서 이분한테 가서 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다. 살려달라 라고 하니까 지금은 지금 선부동 거기에 재개발에 들어가서 6단지라고 있습니다. 선부동 라서 모텔 뒤쪽으로 조금 가보면 거기가 25평짜리 방 문값 3개, 방 3개가 있는데 항상 그때는 문값방 하나에 세를 줬습니다. 그때 20에 월 5만 원짜리. 거기서 정말 그 선배님이 곤노 하나 사주고 비키니 옷장 사주고 다 둘이 살 수 있는 거면 다 전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는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내 앞날은 22살이 뭘 알겠습니까? 깜깜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도 없고요. 근데 한 번은 그냥 집사람이 계속 같이 직장 사례는 따로 오면서 뭐 포장마차에 있는 그 라스모텔 뒤로 쫙 포장마차에 있었습니다. 뭐도 먹고 싶다고 돈을 하는 데 자꾸 짜증이 막 나요. 열시 돈 없는데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냐. 야단을 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이동에 삽니다. 아파트도 큰 아파트에 살죠. 정말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요 정말 인생 가장 근데 여자는 그 여자 맞습니다.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야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겠다 마음먹으면요 그거 반드시 됩니다. 벌써. 마음을 안 먹어서 못 되는 것뿐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음먹은 것은 그 연도에 그 따블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옆에 선생님한테 반드시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먹고요. 우리 지속 성장을 하여간 내가 은퇴하는 그 시기까지 그 금액을 버는 그 시기까지는 절대 우리가 무엇을 창업하든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지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건 이제 물음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어떤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시기까지 우리가 그 금액을 벌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답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자, 세상에는요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지대는요 내가 현재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 안전지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고객이 됐든 제품이 됐든 뭐 거래처가 됐든 아니면 정말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있든 아니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다 안전지대에 있다. 근데 성장하거나 실패하는 회사의 특징이어서 갈려집니다. 자, 실패하는 잘 나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런 회사의 특성은 이 안전지대 속에서 뭐하기 때문에 안주하기 때문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나는 그걸 믿고서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부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주합니까? 이곳에 이미 그것들이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그걸 머무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감하게 깨내지 못하면 아무리 잘 나가도 절대 그 시기까지 그 금액까지 우리는 벌 수가 없고 맞춘 정도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지대 속에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익숙함하고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안함하고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요 혹사시켜야 됩니다. CEO들은요. 정말 자기를 편안하게 놔두는 순간부터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을 편안하게 그냥 만들어 놓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들겨줘야 됩니다. 옆에 선생님한테 제발 그 썩어 뭉그러진 몸뚱아리 애끼지 말고 힘들게 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다. 자, 그럼 이 안전지대 바깥에는 어떤 지대라고요? 도전지대. 이 도전지대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돈이 1억밖에 없어도 이 도전지대 속에 내가 벌 금액 100억이고 20억이 10억이 다 이 도전지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품을 하지? 왜 도전지대 얘기를 하품을 하십니까? 자, 이 도전지대 속에 내가 원하는 건 다 있습니다. 자, 이 도전지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는 기회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기회. 자, 이 기회는 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가져갈 수 없다. 임자가 없는데 왜 다 가져가지 못합니까? 이 도전지대는요 항상 안전지대에서 가장 요 테두리를 갖고 우리 뭐라고 이름을 질 수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요 두려움 때문에 요걸 못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 없이 객견 내지는 사람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도전지대 속에 있는 수많은 기회는 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격차가 있더라는 겁니다. 격차가. 이건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정말 이 안전지대 보면 도전지대에서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근데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대표님에게 제발 좀 내질러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창업 못하면요 절대 내가 10억 20억 번다는 거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업을 하려면 지금 내가 안전지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용기 가지고 내질러야 됩니다. 창업해야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퍼센트로 30%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27%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상관 돈 잘 벌 수도 있고 뭐 다 그건 다 알고 있다는 머릿속으로. 근데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 27% 안에 일단 들어가야지만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창업을 못하면요 늘 다른 사람 돈 버는데 내가 부속품, 소모품 밖에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요 정말 기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87년도에 단월공단에서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직장생활 못 해봤어요. 그때는요 노조위원장을 하면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도 노조 했던 사람들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천장 멀어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람은 있는데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 뒤부터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반영공단에 그래서 계속 다닌다면 지금 저는 은퇴자의 낡은 노동자로서 병들어가는 노동자로서 남아있었을 겁니다. 제가 올해 61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그때 쫓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지에서 또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건물의 학습반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면 절대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내 안에는 과거에 그 누군가의 책에 보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또 다른 거대한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대한 내가 잠든 거인이 언제 깨어나기 시작합니까?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했을 때만 깨어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 거인이 내 속에 계속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전하는 수가 없다. 그 어마어마한 또 다른 나의 역량들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치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기회를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덜 가져가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 기회를 내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겸손하지 마시고 바로 이때는요. 가져가고 싶습니까? 안 가져가고 싶습니까? 가져가셔서 자,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전해요. 예. 어느 사장님께서요. 애국을 여행 갔답니다. 사장님께서. 근데 간 마을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요. 예쁜 관상어를 쫙 관광객들한테 전시해놓고 입장료를 받고 그 관상어를 구경시켜주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께서는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고기들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게 앞에 가서 발이 저절로 딱 멈춰지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어떤 가게냐면요. 상어를 전시해 놓는 가게였습니다. 근데 그 가게 안에는요. 다양한 크기의 상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 그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가게는 다양한 크기의 상어들을 이렇게 많이 전시를 해놓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가게 주인이 생뚱맞게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양한 크기의 상어만 보이십니까? 그걸 넣고 기르는 탱크는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대래 딱 던지더라고요. 그때 이 사장님 순간적으로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당황했다. 그때 이 가게 주인이요. 상어 파는 가게 주인이 이야기하길 이 상어들은 똑같이 시장에서 구매할 때 똑같은 크기의 새끼 상어를 구매한다.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그 새끼 상어를 작은 탱크에 놓고 키웠더니요. 이 상어가 탱크 안에서만 자라고 탱크를 깨트려 나가지 못하고 가서 성장이 멈춰버리더라고요. 묘하거든요. 또 이 똑같은 새끼 상어를 좀 더 큰 중간 탱크에 놓고 키웠더니 이 똑같은 새끼가 중간 탱크만큼 상어가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상어를 집처만 큰 탱크에다 놓고 키웠더니 상어가 집처만큼 크게 커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요. 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똑같다고. CEO들도 똑같다고. 자, 항상 일본 쫙 구멍가게만 경영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그냥 적당하게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작은 탱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회가 와도요.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고 나 그거 못하면서 기회를 스스로 밀어버리니까 10년, 20년 사업을 해도요. 절대 나아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면 휘청휘청 되고 언제 문 닫을까 스트레스 받고요. 단명하고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 탱크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돈도 이제 어느 정도 벌어보냐. 그때부터 이제 약간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시고 야, 나 돈 이 정도 벌어서 됐어. 난 고객 이 정도 확보하면 됐어. 거래처 이 정도 됐는데 뭘 또 이렇게 귀찮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게 더 벌리냐고 스스로 성장을 막고 계시는 CEO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큰 탱크를 가진 CEO들은 어떻습니까? 큰 상황을 가진 CEO들은 현재 어떤 성공을 이뤘더니 그 성공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뭐 삼성도 처음에 쌀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처음부터 반도체 세고 가전 전자회사였습니까? 쌀가게부터 현대는 쌀가게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동 회장님들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키우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나는 과연 어떤 탱크를 가지고 앞으로 경영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계신 선생님하고 말씀 좀 나눠보시죠.
예,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살아오시면서요, 나는 어떤 탱크를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작은 탱크를 갖고 살아오셨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요, 이런 작은 탱크를 갖고 살아오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든 이유는 겸손하셔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박수 쳐드린 겁니다. 나는 중간 탱크를 가지고 적당히 살아오시다 하십니다. 왜 손을 나는 큰 탱크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 지향적인 삶을 우리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치도록 손 안 드신 분은 기타 있습니까? 왜 안 들었습니까? 자, 그럼요. 살아오신 날이 중요하니까 살아가실 날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떤 탱크 갖고 살아온 것은 이미 그건 역사입니다. 앞으로 어떤 탱크를 갖고 살아갈 건가는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탱크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 큰 탱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이면 전화요.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흥분된 모험, 이 지구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밖에 즐길 수 없는 모험이라. 엄마한테나도 어떻습니까? 이번 생은 대충 연습 삼아 살다가 다음 생에 와서 옹판지게 잘 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정말 우리 인생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시시하게 살기 너무 짧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멋지게 사는 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선생님한테 진작에 한 말씀 해주시고, 지금까지 그런 탱크 갖고 살아온 건 그 탱크를 갖고 사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제발 사업을 하더라도 쫓아하게 좀 하고 그게 한번 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고. 자, 그러면요, 여기서요, 탱크가 상징하는 것이고 상어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정리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탱크가 상징하는 것, 상어가 상징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상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어는 아까 우리가 설정한 비전이나 목표. 자, 그럼 탱크는 또요, 희망 또요. 이 탱크가 의미하는 것은 컨피던스, 역량을, 아무리 도전지대 속에 있는 기회가 공평하고 임자가 없는 기회일지언정 내가 역량만큼만 가져가서 담을 수밖에 없다. 내 꿈이 아무리 10억, 20억, 100억 벌고 싶어도요, 그걸 벌려면 거기에 맞는 역량 탱크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탱크를 갖고 있는 분은 갈수록 이런 탱크로 가시고요, 이런 탱크를 갖고 있는 분은 이런 탱크로 가시고요, 현재 이런 탱크 갖고 있는 분은 더 큰 탱크로 가셔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역량. 그래서요, 결국은요, 똑같은 BMW 7 시리즈를 나한테 딱 갖다 줘도 어떻습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은 그분에게 이 차는 뭐가 됩니까? 세단이 됩니다. 세단. 근데 이 운전을 못하면 이 자동차는 그분에게만큼은 뭐가 됩니까? 하나의 고철 덩어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줘도 그걸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그건 고철 덩어리. 그래서 우리 CEO들은요, 우리 성공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역량을 키운 것만큼 거기다 성공을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한 역량들은 어떤 역량인지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말씀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사람도 좋은 사람. 분명히 약하지 않은
그런 거 같아요. 국비 지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알아보고 인터넷에서 유튜브만 해도 그게 10시간짜리 의지만 있어가지고 예,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역량들을 반드시 개발하고 탱크를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주로 어떤 역량들을 가져야 됩니까? 송원은. 예, 아까도 말씀드린 네 가지로 통찰력에서 제시했던 것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고객이나 거래처를 낼 수 있는 마케팅 능력, 역량이고 이런 거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고객이나 거래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거래처를 확보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역량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입니다. 그걸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의 역량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셔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진 이 최소한 이 네 가지 역량의 탱크를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못 만들어내면 절대 내 꿈만 생각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그거 생각은 끝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 역량 개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결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역량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절대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운전면허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운전면허 갖고 있는 분. 그럼 안 갖고 있는 분. 자,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 결정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던집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운전면허 따신 분들한테 묻습니다. 시험 보고 또요. 연습하시고 또요. 자기 면허증을 땄어요. 또요. 차를 샀어요. 최고 먼저 했던 거. 그 이전에 했던 거. 그 이전에 했던 거. 알겠다 마음 먹고. 할렐루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땄다는 건데 우리 선생님이 능력이 없으면 못 땄습니까?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도 안 먹었기 때문에 못 따는 것뿐이고요. 따신 분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땄는데 그 운전면허 하나만 갖고도요 우리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역량 개발 하나 하는 것이요 우리 삶의 질은 엄청나게 불편한 거 많죠. 두 분. 네. 아세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지금도. 근데 안 따면요 정말 불편한 게 많죠. 근데 내 차가 있으면요 자가가 있으면 아무데나 시도 때도 없이 갈 수가 있다. 근데 대중교통을 안 빌리면 어디로 갈 수가 없잖아. 누군가에 또 부탁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잖아.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라.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필요하다고. 니즈요. 운전면허증한테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걸 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창업이 하는 것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고 마음 먹으면 그게 마음이 먹히더라고요. 그건 그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즈, 늘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요. 사업가들, 창업가들. 근데 필요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에 선생님한테 제발 욕심 좀 가져야 된다고 사과하는 사람들. 욕심 없으면 사과하지 마라. 한 말씀 해주시죠. 하여간 니즈가 없는 분이 사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즈는 더 많은 고객과 거래처가 필요해야 아마 더 많은 고객과 거래처를 늘리기 위한 역량 개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 분은요 나 이대로 만족하면 절대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언제 또 그게 역량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 먹게 됩니다. 마음을 먹을 때 또 면허증 땄어요. 때도 생겨보시고 니즈가 있고 또요.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건 니즈. 예, 또요. 옆에서 따라고.
원트. 옆에서 강요하면 절대 안 합니다. 아, 진짜 희한해. 우리가 공부 하나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요, 누가 교육받으라면 안 왔을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요, 원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업도 내가 원했을 때 가능합니다. 뭐 정부에서 아무리 시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창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정, 그런 욕구들이 있어야지만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 텐용,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면허증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됐다. 근데 사고 날 것부터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마음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요,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I can do it. 긍정적인 마음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키가 크고 적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날씬하고 뚱뚱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자와 가난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대답하는 제가 내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지금 대답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무 생각 없죠? 있다고 지금 막 내면에서 막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나를 막 유혹했던 것이 뭡니까? 이미 어쩌면 우린 세상의 기준을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질문 듣는 순간 그 기준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상대를 정해 놨다. 예를 든다면요, 나하고 장동환이하고 비교하면 나 사례입니다. 아, 진짜 장동건이 옛날에 안산에 살았잖아요. 월피동 한양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니면 현대 아파트. 근데 옛날에 월피동 그 한양 아파트 아시죠? 네. 거기 지하에 가면 큰 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장 보러 왔어요. 아니, 배우가 되기 전. 그때도 그냥 보면요, 얼굴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야, 저렇게 잘생길 수 있나?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나 사례됩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비교하는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된다고? 작아집니다. 소심해집니다. 자신감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란 존재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끼워 맞출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산천하 세상에 유일무이한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건요, 자신도 감동받고 신도 감동받는 것이 자신감이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생기고, 이 자신감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태도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늘 소심하고요. 늘 이런 분들은요, 절대 창업하면 안 됩니다.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이 얼굴이, 내 얼굴이. 뭔가 지금 비웃는 것 같아. 요 키가 어떤 키라고요? 신이 주실 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면 키 갖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미 큰 사람과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맨날 작은 것들과 그냥 뭐라 그럴까? 의기소침해지고요. 소심해지니까 그냥 늘 부정적인 걸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자신감과 자부심이 끌어오르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이런 분은 가감하게 무엇인지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그 사람한테 갑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옆에 선생님한테 제발 삐딱하게 살지 말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윤력, 해낼 것이란 의지력. 이 의지력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지력이 없는 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으면
뭐로 자기 합리화시킵니까? 그거 나하고 안 맞아. 그래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안 맞는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절박하지 않다. 지금도 창업 못하고 주점되시는 분은요, 아직까지 절박하지 않다. 벼랑 끝에 자기를 던져놓으면요, 무엇이든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난한 마지막 끝에 자락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냅니다. 근데 돈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정말 절박함을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창업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더라고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운전면허 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시험 접수. 예. 접수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습을 이걸 딱 대체로 마음먹고 행동을 하고 옮기는 사람은 늘 대가를 치릅니다. 실패를 많이 하고 또 자괴감을 느끼고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을 갖추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S자 코스 할 때요, 여기서 몇 바퀴 오고 이거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안 하면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지식을 충분히 갖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도 뭐 시장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뛰어들어가면 100% 대가를 치릅니다. 돈으로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태도도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 좀 많이 읽으시고, 특히 성공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맨날 연습본이나 뉴스 보지 마시고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매일 한두 시간을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져야 될 그 분야의 책 플러스 다른 책까지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많은 것을 책을 보시군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부를 언제 어떻게 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나의 롤모델로 삼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 두 사람만 모이면 성공한 사람은 뭘 어떻게 합니까? 씹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성공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정말 그분들은요, 뭔가 자기만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배우셔야 돼요.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앞서가시는 분들한테.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앞서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옆에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빨대를 쫙 꽂아서 쪽쪽 조종 빨아먹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강좌에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업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 있는데 와서 같이 하다 보면요, 거기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 많이 얻고요, 지식이 많이 축적될 수 있다. 우리 안산시는 정말 이 소상공인 활성화 재단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돈 받나요? 아니요. 무료를 다 해주잖아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 재단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같은 또 오늘 이걸 준비한 KDNI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저기도 저거 아까 뒤에 이 카메라 찍으신 이분들도 안 돼. 감대 박수 한번. 정말 우리 안산 신촌 자기가 정말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이런 공부할 수 있고요. 저희 학습관만 해도 500강좌 넘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강좌들이 많이 열리니까요, 꼭 이런 데 와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내 나이에 벌고 싶은 금액 그 이상으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공부하는데 게으르신 분은 반드시 성공은 반명합니다. 성공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을 다 익혔습니다. 그대로 가서 하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연습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적용입니다. 이 몸은요, 정말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 수 좋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연아 선수가요, 처음부터 챔피언이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3단 뛰기 돌기를 하는 것은요, 남들이 쉬고 잠자고 놀 때 이분은 엉덩방아 찬데 얼음 위에 엉덩방아 깨지면서 엄청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이것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힘든 거 하지 마라, 귀찮은 거 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유혹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늘 편안한 데 방치한다. 그래서 영양은요, 몸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도. 세상에는요, 절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위대한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장님에게요, 선생님에게요, 제발 성공을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끊임없이 하니까 반복적인 거에서 위대함이 탄생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운전면허증 딱 따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차는 막 지나가고 그냥 땀 빡빡 나고 소리 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톡 보면서도 서로 다 하는 이유는 반복에 의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시 역량이라는 것은요, 태도, 지식 플러스 기술, 이 합친 것을 우리는 컴퓨터시 역량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역량은요, learning by doing. learning은 이쪽엔 가슴과 머리로 하는 거고요. 자, doing은 뭐로 하는 거냐? 몸.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갖추려면요, 머리와 가슴과 몸이 일치됐을 때 우리는 역량이라는 것을 개발이 되고요. 그 역량은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키워야지만이 결국은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도전지들 속에 있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무엇이든지요, 마음부터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뭐 사람한테 배우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든 뭘 통해서 배우든 책 속에서 배우든 지식을 갖추고요. 이론적인 공식을 갖고요. 그리고 그거 반복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건. 그 다음 몸에 조금씩 이제 습관이 돼서 내 몸에 익혀지면 하나의 좋은 기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컴퓨터시, HRD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량을 키우는 것은 이 네 가지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기회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잘 끌어내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내 주변에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갖고 우리는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사람요? 향기 나는 사람은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업에, 그분 사업에 같이 기여하고 공헌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벌렸다면 돈을 벌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막 끌어당기는 향기가 나오는지, 나를 막 밀어내는 향기가 나오는지. 정말 사업의 성공은 사람한테 달려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고객이든 거래처든 직원이든 좋은 사람을 만들면 반드시 성공하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들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제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을 끌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예, 그럼 뭐가 쫙 끌어오릅니다. 끌어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 저는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네 이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며요. 그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릅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네, 지식은 100% 이거 공식이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 암기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식 드릴 테니 사람을 끄는 공식이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인소감 시작. 미인소감. 다시 한번요. 시작. 미인소감. 이 이제 지식입니다.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미인소감. 다시 한번요. 시작. 미인소감. 옆에 계신 사장님한테 어쩜 그렇게 머리가 좋으시냐고 다 외웠다고 성공하실 거라고 한 말씀 해주시고. 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끄는 힘은요, 이 미인소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식을 이해시킬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는 뭐라고요? 미소. 내 얼굴에 항상 환한 미소 띄셔야 돼요. 뭔가 고개 찾아가는 인상 같이 풀고 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그대로 돌아서 갑니다. 내 거래처도 그대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도요, 웃지 않거든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객들한테 처음에 찌푸린 인상에서 나쁜 기운을 보내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상곡되게 해서 들꽃은 그 자리에서 폈다 졌다고만 하는데 불구하고 저 먼데서 벌고 나면 모여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향기를 뽑잖아요. 그 향기를 대표적으로 뽑는 걸 뭐라고요? 미소라는 거. 그래서 정말 웃어야 됩니다. 누굴 보더라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상업 이후에도요. 항상 출근할 때 냉동실을 확인하고 나오십니다. 뭐가 잘 익은지. 자존심. 오장육부. 이런 거 정말 냉동실에 꽁꽁 얼려놓고 나오시고요. 그걸 다 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남을 잘 때. 남을 잘 되게 만들고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걸 싹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항상 욕심이 그득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늘 그냥 긴장돼 있고 굳어 있고 와야 뭔가 보면 불편함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 절대 사업하면 안 돼요.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요. 눈빛을 착착 한번 웃어주시고 내가 싹 웃어주니까 옆에 분 왜요? 그냥 따지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순간은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천사와 천사가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같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그래서 우리 고객들에게 기쁨을 주는 CEO들이 되시고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인사하고 인사 띄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인사. 네, 인사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내가 1초 먼저 하는 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사 받으면 절대 하지 말고요. 늘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는요 뭐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말. 상대방을 존중과 존경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인사를 먼저 하시는 분 먼저 해주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 안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평판을 듣습니까? 재수없다는 소리 듣는 순간 싸움. 그것도 고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재수없어. 너무 오만해. 너무 거만해. 하는 순간부터 사망합니다. 그래서 늘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인사는 맞죠. 인사하실 때는요 오잘, 오절, 오수, 오감이 있어요. 뭐라고요? 오잘, 오질, 오수, 오감. 다시 한번 오잘, 오질, 오수, 오감. 오잘은 뭐겠습니까? 미소 띄시면 오늘 잘 오질은 오늘 즐겁게 비즈니스 합시다. 오늘 즐겁게 일합시다. 늘 미소 띄시면서 이걸 내가 먼저 하죠. 오수는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감은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거만 잘해도요 향기 나는 정말 인품에서 향기가 납니다. 성품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런 우리 CEO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고 끝내야 됩니까? 예, 그들하고 뭐 하시라고? 소통. 네, 소통. 끊임없이 대화는 한 말수록 뭐가 넓어집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해 안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서로 긴장하고 있어요. 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신뢰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잘하는 사람 특징은요. 잘 들어주고. 잘 들어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건 두 가지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말문을 틀 수 있는 물꼬를 열어주게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질문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래요? 비전센터에서 오셨네요? 이거 소개로 오셨나요? 아 그러셨구나. 올해 죄송하지만 나이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 그럼 안산에 언제 어느 날 되셨어요? 그러셨구나. 안산에 주로 어디서 살았어요? 주로? 그럼 장동건이 사는 동네하고 같이 살았네요. 뭔가 어디서 스쳐가면서 봤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안 했던 분이 잘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질문을 하되 다만 상대방이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해답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인생 철학이 어떻게 되십니까?
돌아버린 거죠. 이것이 잘나서 뭐가 팍 쳐박고 가서 대화가 단절돼. 그래서 단절되는 질문 말고 상대방이 쉽게 이야기 겉다리를 풀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방법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데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가슴으로 듣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감이라고.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공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요즘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유니세프에서 하는 광고 보셨죠? 그냥 배가 막 그냥 진짜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막 상처 나가지고 막 고름이 막 그런 걸 하면 막 뛰어줍니다. 그럼 뭐가 일단 반응합니까? 내 마음이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이 열려야 이제 소통이 진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상대방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접근합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래서 항상 머리,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오른손 번쩍 들어주시고 옆에 계신 선생님 가슴에 손을 푹 집어넣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넓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슴이 따뜻합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가슴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품으셔야 돼요. 그 따뜻한 가슴으로 과연 늘 내 가슴에만 저장시켜 놓지 마시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가슴으로 느끼시라.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서 뭐로 올라가야 됩니까? 머리.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절을 봤다고 치고요. 머리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 내 현실에서 가슴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아저씨 내가 100만 원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객기라는 거예요. 머리를 딱 가서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너 좀 도와줘야지만 문제가 없는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냉철하게 가슴 느끼고 머리로 계산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가슴과 머리, 감정과 이성이 잘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는 이제 아 내가 5,000원, 10,000원을 한 달에 도와줘야겠다라고 이제 머리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천하는 것은 몸으로 해야 돼요. 예, 대체적으로 도와줘야지 하고 또 그것은 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그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체감입니다. 뭐라고요? 몸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공감, 동감, 체감. 공동체로 하는 데. 자, 공은 뭐라고요? 가슴으로. 감은 이성으로. 아, 동은 이성으로. 체는 실행으로. 몸으로.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정말 그것은 좋은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뭐 하시라고요? 항상 감사자. 정말 사 받아보면요. 저도 지금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몰려가지고 지금 집사람이 60 다 됐는데 그 진짜 식당을 하고 보니까 그 밥 한 그릇이 손님 앞에 가기까지 가요.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못 먹겠더라고 어디 가서. 그 밥 하나를 가 있으면 식자재부터 시켜서 그냥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설거지 하는 과정 다 참여해 보니까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돈만 냈다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없으면 식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심시간, 저희 시간. 그런 것이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저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무조건 감사하죠. 진상 같은 고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뭐든지요. 우리 직원들은 다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가 밑바탕 되는 특히 납품업자들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할 수 있다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돈을 주면 늘 갑질하려고 그래요. 사업하면요. 갑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상호 의존관계고 상호 보완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혼자 생산하고 소비하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강의만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옷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옷 입고 강의하는 거고 마이크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마이크 속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돈만 낸다고 해서 다 그냥 댓글을 치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하는 그 바탕을 가지시고 그러면 누굴 만나고 인품에서 향결하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늘 우리는 얼굴에 뭐 띄시자고요? 예, 그러고요. 인사 내고 먼저 하시고요. 늘 그들하고 소통하시라. 소통하다 보면 이해 폭이 넓어지면 누굴 만나도 다 신뢰가 죽게 되고 그분들이 내 복이고 내 거래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자고요? 하나가 이 네 가지만 정말 갖추신다면은 여러분들 성공 저는 보장합니다. 여기서 뭔가 빠져먹으면 성공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음식점에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도 이 싸가지가 없으면 안 갑니다. 거기에. 정말 고객들을 마음을 얻는 것은요 이런 좋은 성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역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옆에 선생님한테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마음 먹고 이제 지식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이 있다고 이미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지식을 뭐 하셔야 됩니까? 내 몸에?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미 내 몸에 익숙해지는 단계는 하루에 6번, 21번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주일 이상.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습관으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항상 누굴 만나도 서로 미소 띄시고 인사하는 연습이요. 그리고 상대방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연습이요. 들어주는 연습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는 연습이요? 감사하는. 그래서 내일도 수업도 있죠. 모레 있습니까? 모레 있으면 오시면 또 어떻게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끼리. 예, 미소 띄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상 찌푸르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여기끼리도 하시고 내가 바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좋은 습관을 기른다면 이것이 돈을 번다면 얼마나 벌 수 있을 것인지 나한테 좋은 역량이 된다면은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돈을 앞으로 이제 고객들 관리 잘하고 뭐 직원 관리 잘했을 때 주변 사람들 관리 잘했을 때 돈을 따지면 얼마나 벌 수 있을 것인지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보시죠. 자, 이 미인대칭 내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의 역량 큰 탱크를 갖는 다음에 여기다 돈을 얼마나 담을 수 있고 성공을 얼마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실천하신다고? 말로만 그러지만 꼭 몸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업은요 어려운 것을 잘할 때도 기회가 오지만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잘 실행해 나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를 구축하고요. 그들이 지지를 해주고 그들이 협력을 해주면서 사업은 조금씩 발전시키는 겁니다. 창업할 때 미소감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멋진 사장님들이 되어서요.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의응답 질문 없나요? 질문이 22살에서 못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작가 하셨는지 내가 21개 직업을 가졌죠. 저는 우유배달부터 시작해서 뭐 별거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때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을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죠. 그래 하다가 25번째 직업을 만난 것이 카네기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스카웃돼서 그걸 비즈니스로 경기도 13개 도시에서 큰 도시에 해서 한 5년간 12,000명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사람이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뭐 그때는 앞날이 안 보였습니다. 사실. 그래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분명히 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십니다. 반드시 힘듦은 있다는 거. 그건 딛고 일어나야 될 대상이지 거기서 타협할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 기회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또 다른 질문. 예.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니는 성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항상 긍정적인 그것은 있었고요. 또 도전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야, 또 다른 질문요? 없습니까? 없으면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속 성장에 기초라는 걸 아주 고민했고요. 현재 상황을 성주 계곡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지대 속에 머물지 말고 도전지대 속으로 끊임없이 가자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은 인품을 미인 소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요, 이 책을 꼭 반복적으로 한번 더 읽으시고 기본적인 CEO로서 갖춰야 될 나의 좋은 역량을 개발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성공하셨어요. 아, 그때 학습관에서 그런 강의가 우리 성공의 기초가 됐다 라는 성공담을 저한테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